저는 지금 26살 대전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92년생이고요. 하는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30살이 됐고 대전에 살고 있고요. 직업은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5살이 됐고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편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까지도 6년째 아빠를 돌보고 있습니다. 뇌출혈이셔가지고 단기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셨고 초반에는 몸 거동하시는 게 힘들 정도로 마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언제부터 돌보게 되었는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상황이 그렇게 돼서 현재까지 돌보게 됐는데, 주로 돌보게 된 거는 한 10대 때부터 주로 돌보게 됐고, 제일 고비였던 게 20대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돌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가족과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할머니를 좀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고요. 부모님께서는 일을 하시니까 또 나이 어린 동생도 한 명이 있어서 그 동생도 같이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지셔서 금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시면서 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동생들을 제가 케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육체적인 부분들, 뭐 다양하게 살림부터 시작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수술도 하시고 아프신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집에 많이 들어오시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할머니 기저귀를 좀 갈아준다던가, 아니면 할머니가 화장실을 갈 때 부축을 안 하면 아예 못 가시니까 부축을 해준다던가, 할머니를 병원에서 병간호를 해준다던가, 식사를 좀 챙겨드린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나이가 16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이 늦둥인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외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같이 있어주면서 밥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하고, 특히 빨래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픈 분들은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거동이 좀 심하게 안 좋으실 때는 그런 어떤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지원을 보조를 해드리기도 하고, 동생들이 이제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을 제가 뭐 문제집을 같이 풀어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 기억력이 안 좋아서 같이 안 있으면 자꾸 다른 행동이나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자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잊으셔서 다시 확인하고 또 했던 행동을 반복하시는 걸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있으면서 돌봐드리고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경제활동이 필요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경제활동을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10대 때 후반 때부터는 뭐 설거지, 청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시면 데려다 드려야 되고 또 모셔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주로 그렇게 좀 가사에 대한 좀 자잘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청기를 껴서 잘 들리시지만 그 전에는 통역 중간에서 잘 안 들리면 계속 또 얘기해 드려야 되고,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빠도 이제 같이 어깨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같이 입원을 하셔서 제가 이제 출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왔다 갔다 병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아무래도 허리를 좀 수술하고 또 손목도 그때 당시에 또 수술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머리 감기는 거, 소변 받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마 밥 먹여드리는 거, 또 링겔 꽂고 있으면 거동이 또 어렵잖아. 그럼 이제 휠체어 타서 이제 목욕 씻기고, 또 그렇게 끝나면 이제 남자 병실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또 씻겨드리고 또 밥도 챙겨드리고 또 뭐 수건 같은 거, 칫솔 이런 것도 좀 봐드리고,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출근하기 전 퇴근해서 그게 하루 일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기저귀를 치운다던가 화장실 부축해준다던가 그런 거는 옛날부터 좀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내가 잘 챙겨주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됐던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것 같아요. 특히 체력이 아무래도 어렵죠. 왜냐면은 아무리 어리고 젊어도 물론 부모님보다는 체력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어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체력들, 특히 정신적인 체력들, 정신력이라고 하죠. 그런 정신력적인 부분에서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업무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후에 집안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뭐 새벽에 한다던가 아니면 집안일을 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듣는다거나 하니까 집중도가 사실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들었지만 내가 좀 더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 좀 영향이 좀 부족한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업무가 좀 계속 밀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어려운 점이 크게 없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을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뭘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했더라고요.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경제활동을 하게 돼서 꿈을 이루는 그 시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벌었어도 그걸 이제 온전히 생활비로 투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으로 요즘에는 아무래도 사람 만난다 돈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할머니를 도우면서 뭔가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알바를 해서 내가 쓸 돈을 번다던가 아니면 공부를 해서 내가 다른 길을 조금 더 걷는다던가 그런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할머니 쪽에 채우다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현재 고민은 취업을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지금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류 접수도 하고 있고 이번 달 중으로 면접도 볼 예정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이직, 직장 이직이 제일 고민이고 또 멀리 가면 지금 현재 같이 살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구가 너무 멀어지면 그래서 이직을 멀리 해야 되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고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타지로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고 결혼도 어찌 됐든 간에 미래에 대해서 내 가정을 꾸리면 지금처럼 엄마 아빠를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되는 출근 시간이 8시라고 하면 남들은 뭐 30분 전에 출근하면 되는데 저는 뭐 거의 뭐 2시간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1시간이면 준비할 거 집안일 일단 해야 되죠. 밥도 뭐 챙겨드릴 수 있을 때는 챙겨드려야 되고 많이 아프실 때는 빨래도 개고 가야 되고 뭐 청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나이 때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지금도 해야 되고 오히려 약간 그럴수록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일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그 경험이 나중에 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할머니를 도와줬던 게 또 동생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도움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도 다른 데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돌려서 생각한 게 힘이 참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서 이것저것 많은 혜택이 있다고 안내도 해주시고 갈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고 하셨습니다. 지인분들께서 아시는 분들 이렇게 통해서 소개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알려주시고 뭐 서류 같은 거 접수할 때도 아마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관계적인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관계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꼽는 것들을 생각을 하자면은 1년 반 동안 저를 저녁을 매일 사주신 분이 있어요. 거의 매일. 퀄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이 사주시니까. 그래서 가면 또 못 먹었던 맛있는 것들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어떤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지원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그 요양해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후에 잠깐 오셔가지고 할머니 잠깐 돌봐주시거나 아니면 얘기도 나눠주시고 그런 시스템의 도움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은 저나 가족들이나 할머니를 이렇게 목줄도 봐주고
다 알려주는 부분이 없어서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농촌이다 보니까 어디 병원 가려면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 급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뭐 병원에 할머니가 만약에 가실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새벽에 뭐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동생을 또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동생이 또 혼자 집에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럴 때 친척들도 다 멀리 살고 그렇다고 병간호인을 고용하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뭔가 지원 시스템이 혹시나 없나 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어떤 복지나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인색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가족이 아프다고 바로 들어갔을 때 정부나 정책적으로 바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느 한 곳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을 거는 병원에 대한 제약을 거는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많이 느낀 건데 확실히 일자리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자리. 네.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버텨야만 하잖아요. 사실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발휘하고 내 능력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아쉽고 가족이 병원을 가야 할 때 그걸 말하고 빠지거나 결석이나 결근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공부 같은 부분, 학업적인 부분이 남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못하니까 그걸 좀 채워줄 수 있는 학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겠죠. 뭐 과외를 1대1로 매칭해줄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아니면 어느 학원이나 어느 어학 이제 학원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런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좀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가 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전적인 부분도 좀 더 일을 따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동생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상의 동물인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있게 제가 계속 도와주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학교에 입학해서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된다면은 할머니를 위하거나 저를 위하는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없을 때는 그때는 제가 사회생활을 할 테니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도움이 되는 제도나 서비스를 많이 개선하고 싶습니다.